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구의원 직위를 이용해 북구청 공무원들을 압박해 일감을 따낸 기대서 북구의원 징계와 관련해 의원직 박탈에 제명이 권고됐지만 구의회 윤리특위가 출석 정지 30일로 수위를 낮춰줬습니다. 제19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입니다. 암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5개 대형 병원으로 가는 광주 시민들이 해마다 늘어 지난 한 해에만 10,00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랐는데 광주에서는 의류, 신발, 주택과 수도, 전기, 연료 등이 많이 올랐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이 각종 방송에서 한글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평가받아 한글날을 앞두고 우리말 으뜸 지킴이상을 받았습니다.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과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에 북구청 예산을 몰아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의회가 자문을 의뢰한 위원회가 의원직 박탈에 제명을 권고했는데 정작 구의회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징계로 낮춰줬습니다. 제19 감싸기가 해도 너무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북구에 있는 한 건설사 사무실입니다. 기대서 광주 북구의원이 과거 대표이사를 지냈던 곳으로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대서 의원은 이 회사가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기 의원은 북구청이 발주한 사업에 이 회사가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북구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열린 1심과 올해 2심 재판에서 모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북구의회는 지난해 재선된 기 의원을 상대로 최근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동료 의원 징계를 객관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어떤 징계가 적절할지 자문을 구했는데 의원직 박탈을 의미하는 제명이 권고됐습니다. 의원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개인의 사익을 취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건 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해결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하지만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의원 5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무기명 투표 끝에 제명 대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위로 낮춰둔 것입니다.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비리의원이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주민의 대표랍시고 의정활동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음에 기대서 의원의 솜방망이 징계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기대서 의원의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기 의원은 상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며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절기인 만큼 급격한 기온 변화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광주의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13도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1도 보이면서 오늘 일교차 8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상태고요. 오후 들어서는 더 흐린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은 뚜렷한 비 소식은 없습니다만 내일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문화방송이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협회의 우리말 으뜸 지킴이상을 받았습니다. 각종 보도와 프로그램에서 한글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이 높이 평가됐는데요. 협회는 방송사의 이름을 영어 명칭인 광주 MBC 대신 광주 문화방송을 사용하는 걸 두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해마다 한글날을 앞두고 우리말 지킴이와 회방꾼을 발표하고 있는 한글학회의 한말글 문화협회가 올해도 우리말 지킴이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기업 소유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 소속의 황희찬 선수가 한자 이름이 새긴 운동복을 거부하고 홀로 한글 이름을 운동복으로 쓴 점을 평가받아 선정됐고, 한글 윷놀이 교재를 만든 안철주 씨와 외국인들에게 한글 이름을 써주고 있는 미국 교포 권명원 씨도 뽑혔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으로 광주 문화방송이 선정됐습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서 영어가 아닌 한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돋보였다는 겁니다. 회사를 대표하는 사명을 MBC, KBS처럼 흔히 표기해온 영어 대신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광주 문화방송은 지난해 10월 한글날을 맞아 시작한 화면 오른쪽 상단에 광주 MBC 대신 광주 문화방송으로 표기해 송출하는 정책을 1년 넘게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방송이라고 이렇게 방송에 자막도 나가고 쓰는 거는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이고 잘한 일입니다. 왜냐? 지금 우리 수천 년 동안 우리 말글로 이름을 짓고 쓰지 않았어요. 더불어 보도와 각종 방송에서 외국어와 외래어 대신 한글과 우리말, 더 나아가 전라도 지역말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도 우리말 으뜸 지킴이상의 수상 근거가 됐습니다. 땅꺼짐 현상이 발생해 임시 조치가 이뤄졌던 도로 치마구역에 나흘 만에 다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문화방송은 이번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글의 가치를 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글씨 연구가 강병인 작가가 훈민정음체를 바탕으로 재능 기부한 광주 문화방송 글씨체를 화면 송출에 활용하고, 글자마다의 어떤 공간을 어떻게 부리고 좁히고 부리고 또 획의 두께를 달리한 변화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광주 문화방송만의 어떤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평생을 바친 한창기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한 특집 다큐멘터리 3편과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전라도 지역말의 소중함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년 전 여수시가 유치했던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인데 개관이 늦어지면서 광주 지역 미디어 센터도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190여 명이 근무했던 여수시 문수청사입니다. 지난 민선 7기 시절 여수시는 이 부지에 전남 시청자 미디어 센터를 짓기로 했고 2020년 6월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 통합청사를 둘러싼 갈등으로 부지 매입 예산이 삭감되는 등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지금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7월 부지 매입을 완료한 여수시는 최근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하고 이달 안에 설계 공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내년 2월에 이제 용역을 추진하게 되고 내년 12월 달에 일단 발주하고 이제 착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관 시점은 오는 2026년 6월로 당초 예상보다 3년가량 늦어지게 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미디어 교육을 원하는 전남 지역 학생과 시민들은 광주에 있는 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 미디어 센터 측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쯤 여수의 센터가 문을 열면 전남 지역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었는데 개관이 미뤄지면서 앞으로 3년 정도 더 도내 미디어 교육과 체험 활동을 그대로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전남 미디어 센터가 문을 열 때까지 운영비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광주 전남권을 지원을 하는 거와 전남만 따로 지원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획기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미디어 센터를 짓는 데 들어가는 건축비는 도비와 시비를 더해 총 120억 원. 사업이 더 지연되면 공사비가 늘어나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수익금 수백억 원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36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아 세탁한 혐의로 광주 지역 20대 조직원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돈을 받고 통장을 넘겨준 일반인 50명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 환자들을 위해 헌신한 고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를 위해 고흥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복과 기금을 마련했다가 생전에 전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당 노래와 함께 고 마가렛 피사렛 간호사의 추모 미사가 시작됩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기도를 올리는 천주교 신자들. 푸른 눈의 소록도 천사, 마가렛 간호사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마리안누와 마가렛 기념관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렛 간호사는 지난 1966년 31살의 나이로 소록도에 들어와 40년 가까이 한센인 환자를 돌봤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2005년 오스트리아로 돌아갈 때도 자신이 부담이 될까 봐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동료 간호사 마리안느와 호련히 떠났습니다. 이런 그녀의 희생과 봉사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가렛 간호사의 영명과 함께 고흥 녹동초등학교 학생들의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두 간호사를 위해 지난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한복과 기금을 마련했는데 이를 전달하기 며칠 전 마가렛 간호사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녹동초등학생들이 준 옷을 보여드리고 그 앞에 이제 모셔놓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옷은 마가렛 언니를 입혀서 25만 원은 최초의 조유금이 된 거예요. 한국 이름 백수선. 향년 88살의 나이로 눈을 감았지만 그녀가 전한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소록도에 기억될 것입니다. 소록도 아주 좋았어. 굉장히 행복 있게 살았어. MBC 뉴스 김담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김대중 평화회의 학술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세계 석학들은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위기에 처한 현 시대에 DJ 정신이 꼭 필요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3 김대중 평화회의 학술대회가 신안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인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미국 미네르바 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서는 신냉전의 분위기 속에 전 지구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지금 DJ의 정신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Even the global warming and terrorism and extremism has grown and globalized. And Kim Dae-jung, I think, is a very, very important figure in the global historic effort to build democratic institutions and expand human rights. 국내외 저명 인사들도 축전을 통해 지구와 세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김대중의 리더십과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far as climate change is concerned and many other factors, he was absolutely right. Yet just when it needs unity of purpose, the world appears even more divided than ever. But I think it makes it all the more essential that we approach these challenges with the resilience, the persistence, the confidence that President Kim Dae-jung embodied in his long, eventful life. 이 밖에도 김대중 평화회의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인류의 미래와 국제협력체계 수립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받는 지역민 암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밝힌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있는 5개 대형 병원을 찾은 광주 지역의 암 환자는 모두 9,733명으로 10,000명에 육박했는데 연도별로는 2020년 8,400여 명,
2021년 9,100여 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형 병원을 찾은 전남 지역의 암 환자도 지난해 17,069명으로 2018년 15,000명에서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비수도권 환자들은 암으로 인한 통증과 체력 저하로 거동이 어려운데도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장거리를 오가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호남 통계청의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광주시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14로 1년 전에 비해 3.9% 올랐고 전라남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68로 1년 전에 비해 3.6% 올랐습니다. 광주의 경우 지난 4월 3.9% 상승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의류와 신발 8.1%, 주택과 수도, 전기와 연료 6.6% 등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16년째) 애물단지 신세인 괴산 가마솥의 활용법을 찾기 위한 전국민 공모가 마무리됐습니다. 약 400가지 아이디어 중에 투표와 심사를 거쳐 우수작 2개를 선정했는데 그래도 해법이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MBC 충북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괴산 가마솥은 2007년까지 딱 3년간 솥으로 쓰인 뒤 이후엔 동네 그늘막으로 전락했습니다. 뚜껑을 여닫는데 4천만 원, 매년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이 들다 보니 6년 전 예산 절감을 위해 내부에 페인트를 칠한 뒤부터는 솥 기능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솥을 산막이 옛길로 옮기는 안이 거론됐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실패학 교과서에 뺄 수 없는 메뉴라며 옮겨선 안 된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7개월 뒤 충청북도는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해 약 400건 중 18건을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전남 여수처럼 가마솥 표면에 영상을 상영하고 주변에 포장마차를 유치하는 가마솥 포차거리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심사위원 15명의 최종 심사 결과는 투표와 많이 달랐습니다. 투표 때 7위였던 미디어 아트 활용, 경관 조명 설치와 미니 솥밥 판매가 1위, 4위였던 김장축제와 연계한 가마솥 축제가 2위를 차지한 겁니다. 가마솥 포차거리는 7위, 공동 2위였던 실패 박물관과 미니 가마솥 제작은 각각 4위와 8위로 떨어졌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여러 가지 국민들이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가점 부분도 인식했겠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계산군과 도가 협의해서 나갈 수 있고 또 실체적으로 뭔가 좀 사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지 않았나. 결국 수상작에 선정된 건 우수작 2건 등 9개의 아이디어. 하지만 실제 활용법으로 언제 어떻게 반영될진 미지수입니다. 괴산군 입장에선 어떤 선택을 하든 군민 성금을 투입했다는 부담과 예산 낭비를 덮기 위해 추가 예산을 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수상작을 꼼꼼히 살피겠다면서도 적합하지 않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쓸지 말지 괴산군 판단에 달린 겁니다. 선정된 작품과 이제 선정되지 않은 작품 모든 걸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접목할 수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괴산군과 함께 이제 좋은 사업으로 다 발굴될 수 있도록. 5억 6천만 원이 투입된 괴산 가마솥.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전 국민 아이디어까지 모았지만 고민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영화의 축제,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을밤의 화려한 개막식과 함께 영화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이 직접 스타들을 만나는 오픈토크 등 공식 행사들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문화방송 남휘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화의 바다로 떠나는 화려한 항해 부산국제영화제가 음악의 스타들이 함께하는 레드카펫을 시작으로 출항을 알렸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송강호가 올해 호스트를 맡아 세계 각국의 영화인들을 맞이했고 홍콩 영화의 대배우 주윤발도 부산의 레드카펫을 처음 밟았습니다. 올해 영화제를 상징하는 개막작은 장강명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한국이 싫어서. 한국 사회가 가장 크게 변한 시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가운데 이 소설이 있었고 당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거침없이 얘기하고 있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을 살고 있는 치열한 청춘의 기록을 활기로 채워 풀어냅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참여를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사실은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꿈 같은 일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고요. 가을밤의 화려한 개막식에 이어 개막 이틀째인 오늘부터 관객들이 자유롭게 스타들과 직접 소통하는 오픈 토크 등 다양한 행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특별전이 마련된 주윤발도 핸드 프린팅과 함께 영화 팬들을 만나는 것을 비롯해 영화제 기간 동안 250여 차례의 크고 작은 관객 대화 프로그램이 이어집니다. 현장감 있고 사람도 관객도 많고 그래서 배우분들도 뭔가 에너지를 더 주시는 듯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부산에서 흔히 연예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좋고요. 공식 초청작 69개국 209편의 일반 상영도 오늘부터 시작돼 오는 13일 폐막일까지 부산 지역 25개 상영관에서 550여 차례에 걸쳐 선보입니다. MBC 뉴스 남희력입니다. 광주시가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했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제도전에 나섭니다. 어제 광주 전남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포럼을 연 추진위원회는 정부의 지난 7월 발표에서는 첨단 패키징 분야는 지정되지 않은 만큼 추가 지정을 위한 전략을 재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와 시도는 정부의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의 당위성을 건의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인 만큼 기온 변화가 급격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 13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1도로 오늘 일교차는 8도가량으로 크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더 흐린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뚜렷한 비 소식 없겠지만 내일은 남해안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약한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 10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화순 11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2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15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21도 보이겠습니다. 곡성은 현재 한 자릿수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쌀쌀한 만큼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에서 3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시작된 비는 일요일 광주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